1840년, 50년 이때부터 엄청난 붐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각 가정마다 피아노 한 대씩을 들여놓고 밤새도록 피아노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연습하던 곡이 꼭 있었는데 일명 체르니 시리즈예요.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50번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체르니 시리즈를 먼저 마스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선호하는 뭐 쇼팽의 소품곡들이나 아니면 베토벤의 소나타 같은 이런 작품들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체르니가 누구한테 피아노를 배웠을까요? 체르니? 네. 체르니가 체르니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센스가 없으셔서. 쇼팽? 체르니는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사업가적인 기질이 딱 있었던 거죠. 그 지금 체르니 교본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1800년대 피아노를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우고는 나는 유명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보다는 사업가로 나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뭐 아까 말했었던 그 스타인백? 네, 그분이 원래는 이 캐비넷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뭐 아들을 잘 키워서 물리학을 접목시켜서 이제 좋은 피아노를 만들었듯이 이분은 이제 피아노를 베토벤에게 배우고 아마 그분도 좀 피아노를 잘 치어서 뭔가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이제 목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다가 보니까 베토벤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당시에 좀 이렇게 특히나 여성들이 피아노를 많이 연습하고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막하지 않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가. 그땐 유튜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신박한 기술은 출판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너무 날로 발전하니까 피아노도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에 체르니가 그러면 단계적으로 피아노를 학습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팔리고 있잖아요. 네, 반드시 쳐야만 하는 코스가 체르니 시리즈예요. 음대를 가기 위해서 특히나 피아노과 정도를 입시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체르니 100번은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실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한 바이엘 상권, 4권 요 정도만 뛰면 외출을 잘 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시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개발을 하기 참 좋은 시기일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먹방을 보면서 맛있는 메뉴를 막 고르는 이런 상상을 또 해볼 수 있는데 18세기 후반, 19세기에는 각 가정마다 피아노가 한 대씩 들어가면서 항상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도 소위 철학가나 사회학자 같은 꼰대님들은 집에 피아노가 들어오면서 책 읽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마치 요즘에 게임을 많이 하는 걸 우려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배틀그라운드? 그걸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릴 적 피아노를 배웠었던 아니면 배워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이렇게 꿈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피아노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은 피아노를 배우러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그 학습 채널 중에서도 꼭 명심하고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바른 자세도 중요하고 우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자가 중요하듯이 피아노를 칠 때는 악보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ABC를 먼저 배우고 합쳐서 하듯이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빨리 치는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빨리 되면은 이렇게 되고, 더 빨리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바른 손 모양이에요. 손가락 번호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손에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어 있을 때 어떤 다른 테크닉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걸 극복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내가 도레미 알고 악보 좀 볼 줄 아니까 악보 보고 쳐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치다 보면 남들이 쳤었던 것과는 다른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피아노는 넘사벽이야, 안 되겠어 라고 바로 이제 책을 딱 덮어버리는 요런 이제 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기초적인 것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 손의 구조를 맞춰서 움직인다. 손가락 번호를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 단계를 꼭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가 내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가 중요한 또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수반되어야 하는 거는 인내심. 피아노는 단기간에 해서 단기 속성이 가능한 악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원에 가서 사과 10개 지우는 것만 급급해서 사과 10개 지우고 젤리 먹다가 오는 약간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좀 있을 것 같은데, 인내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이 쉬운 악기는 피아노인 것 같아요. 피아노는 일단 그 악보를 볼 수 있으면 이제 건반에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아노하고는 되게 많이 보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가야금 하고는 좀 접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피아노가 좋고, 처음 배울 때도 두 가지를 다 해본 그런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피아노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으로 가면 피아노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또 가야금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악기가 정말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얘를 해보니까 이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진짜 그 농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동력이 쌓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소리만, 일단 피아노를 좀 어느 정도 한 체력이 30번까지 띄었다, 완벽하게 잘했다 라고 하면 다른 악기를 접근했을 때 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배울 때는 피아노 먼저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 음대 나온 거 맞는데.
있습니다. 이 스타인웨이가 무거워요, 건반이. 가라로 배운 사람들은 잘 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야마 회사 소속인 야마 피아노 테크니카르 아카데미. 아, 그래서 그런가 야마에서 치시는 그 소리가 네. 더 잘 표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특징을 좀 테크니카르. 얘기해 주세요. 아, 테크니칼로 쳐서. 네. 네. 야마의 특징은 뭐 일반 사람이 굉장히 소리 내기 편한 악기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페라리 보셨다시피 네. 페라리 굉장히 물론 안 타봤지만 네.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중적인 자동차는 또 운전하기가 편하잖아요. 아.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조금 대중적인 야마나 뭐 영창이나 이런 피아노들이 확실히 일반인들이 치기에는 되게 편합니다. 아, 수명은 어때요? 피아노의 수명은? 수명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보통 스타인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0년이 지나도 현재 사용하는 피아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그 사이지 않을까 보고 있죠. 바이올린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비싸지잖아요. 네. 피아노는 오래될수록 가격이 비싸지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앤틱처럼 골동품적인 그런 값어치가 있는 피아노들은 조금 비싸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원래 가격보다 비싸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피아노 자체가 약간 뭐지 공산품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물론 수제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악기 같은 경우는 나무를 바람에 통풍시키나 뭐 말리는 이런 과정을 되게 오래 거친다 하면서 악기가 이제 그 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그 폼을 만드는 과정이 좀 기간이 긴데 피아노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 피아노도 나무가 들어가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바람을 잘 통하게 말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피아노도 현악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는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은 한 대가 나오기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 텀은 계속 짧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비쌀수록 오래 걸리는 약간 그런 그렇죠. 것도 있죠. 네. 아. 그리고 그런 피아노에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보통 40-50년 된 나무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합치면 뭐 굉장히 오래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4년을 다니면서 피아노과가 거의 취업이랑은 담을 쌓은 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얘 피아노 백날 쳐서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약대를 나오면 약사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교육대를 다니면 학교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피아노과는 조율사 시험 등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율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잘 쳐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피아노 연주랑은 거의 뭐 상관이 없고요. 물론 음감 이런 것도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음감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조율하는 방식을 보시면 크게 그런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99%
기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예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물론 예술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들어가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음악적인 재능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못 쳐도 조율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조율 큰 단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율사가 된 다음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한국 정도는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조율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화려하게 막 이렇게 조율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연주를 하셔서 그게 되게 인상적인 그런 기억도 많이 남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을 평생 동안 치십니다.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경주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는 이런 그랑프리의 그런 운전자고요. 네. 이제 피아노 조율사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거를 정비를 해주는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가장 비슷한 비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파트가 딱 나눠져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도 아까 이 조율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 맥놀이 몇 개가 나온다. 이게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맥놀을 그렇게 찾아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맥놀이 하나다 두 개다 이래서 이 조율사의 과정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조율자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보통 이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요즘에 유명한 그런 법칙이 있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조율사들은 그 정도 이제 조율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요, 연습을 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 수련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또 간단한 뭐 작업은 아니고요. 전혀 간단한 작업 같진 않아요. 이거는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자격증이 참 중요한데 피아노과나 관현악과나 성악과나 음대에서도 뭔가 자격증을 하나 줬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해봅니다. 네.